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초선열전.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열띤 토론 초선열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취 하나 듣고 시작할까요? 예, 녹취 듣기 전에요. 먼저 인사부터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좌우를 바꾸셨어요. 네. 자리를. 네, 여기가 상석인 것 같아요. 왜요? 일찍 오니까 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PD님 앞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또 그러세요? 네, 일찍 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좀 일찍 오신 분이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네. 장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취는 조금 준비되는 대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대선 50일 남은 상황인데 현 대선 판세 가장 큰 이슈가 일단은 뭐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이게 공개된 거 먼저 각 당 입장부터 일단 좀 들어보죠. 일단은 장 의원님부터. 네. 우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YTN 항의 방문에 이어서 MBC 항의 방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왜 이렇게 항의 방문을 많이 하시나 정말 아니, 일단 가까워서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예. 이 조만간 여러 언론사들을 항의 방문하실 예정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사실 김건희 씨의 변호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백불에서 얘기하셨는데 참 예. 그러면서도 지라시를 통해서 이제 유포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를 이야기하셨고요. 예. 이 방송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라시를 통해서 유포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일반 국민은 바보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거다. 또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등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어찌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특히나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윤석열 후보가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후에 이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 대화이면 분명하고요. 어찌됐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어떻다라고 말하기조차 너무 저급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당 차원에서나 특별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제 기자 매수는 저희가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내용은 차마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네, 저희 당 입장은 우선은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대외 발언을 자제하자, 더욱 진중하고 또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예.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정치 공작 행위는 그만둬야 하고 이게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네. 첫 번째 저희는 YTN이나 MBC를 찾아가긴 했지만 저희는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면담 요청을 당당하게 하고 찾아뵀었던 것이고요. 예. 노조분들이 앞에 서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외쳤고 지금도 언론특위 제가 위원이기도 한데요. 예.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취재 윤리를 지켜야 되고 공익적인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공영방송에 저희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허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면담하러 오신 거고 언론에서는 항의 방문이라고 얘기도 했는데 근데 가처분 신청도 했었고요. 근데 막상 방송된 내용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온지는 네. 몰랐었던 내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선조치를 했었던 거죠. 누구나 편집된 부분을 가지고는 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도 나왔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장 의원님? 사실 이제 캠프 영입 제안했던 부분이 예. 제일 문제인데요. 예. 기자에게 1억 보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예. 동법 97조에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 MBC 스트레이트에 3천만 원을 제안했던 게 기억이 또 나는데요. 또 복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참 기자님들 매수를 또 자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예. 방금 항의 방문이 아니고 그냥 단순 방문이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YTN이 뭐 잘못했나요? 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MBC 스트레이트도 홍준표 의원님의 말씀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토록 홍보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냥 단순 프로그램 방영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정말 항의방문하면서 정말 시청률 20%가 넘었다고 하죠. 아마 거의 이 대하 드라마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만약 저희가 예. 면담 요청을 계속했을 때 시청률이 20% 나오는 게 네. 방송국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계속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YTN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예.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왜 저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면담 시청을 한 것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간 것일까? 아니면 그 민주당이 본방사수 강조하시면서 국민과 정치권을 좀 긴장시켰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MBC 측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요. 기자라면 직접 취재해야 된다. 취재 윤리를 지켜라라는 말씀이었지. 예, 어떤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했던 그것도 취재라기보다는 사생활에 대한 서로의 통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이 정말 해야 될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그 방송 보고 나서도 뭐 오죽했으면 친여권 인사들조차도 조금 당혹감을 감출 수 없나 보더라고요. 또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건희 씨 이야기의 의혹도 좀 풀어주는 고마운 방송이기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 사과한 부분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미투 관련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께서?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뭐 방송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말씀하신 것이 분명 아니고 네. 친한 동생과 대화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화를 들으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누나 동생 부르는 사이였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누나 부분 동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당시 김건희 씨 발언은 뭐 그냥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뭐 농담이든 진담반이든 예.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미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둔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MBC로 방송 나간 거 다음에 그 원래 이 원소스 소유자인 그 서울의 소리에서 또 다른 파일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이었는데 조국 가만히 있으면 구속 안 하려 했다. 뭐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시즌 2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위에 김건희 씨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 조국 수사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공격을 했다 검찰을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예. 뭐
어찌됐건 누나 동생 사이의 대화라고 하시는데 정말 참 YTN 예전에 기자님과의 지라시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누나 동생 사이를 하셨던 걸로 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참 이 현재 기자님들과 누나 동생 하면서 이 취재에 응한다 참 너무 일상적이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 검찰 수사까지도 개입할 수 있었던 검찰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이 만약 대통령 영부인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대응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나머지 또 MBC에서 또 한 번 방송하기로 했고 그 백은종 대표 서울의 소리에서도 뭐 다 그냥 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선은 뭐 이번과 같은 내용의 녹취록이라면 수십 개가 아니라 뭐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예.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방송에서 김건희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뭐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윤 후보께서도 어제 이 말씀을 하시기를 개인적인 통화를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모르겠다. 사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선거하느라 작년부터 집에 들어가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 좀 더 배우자와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 정도 얘기하면 결혼한 부부의 청취자라면 네. 이게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허은하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과 함께 초선열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방송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진법사 얘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무속인 얘기요. 이 얘기 나오는데 허 의원님 이거는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팩트가? 이 팩트는 여러 예. 번 이제 팩트를 통해서 얘기를 예. 했지만 예. 그 관계자, 그러니까 음. 선대위 관계자께서 예. 모셔온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분께서 후보와 인사를 나눌 정도였다. 예. 그리고 어제 후보도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인사를 나눠서 처음 본 분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선거용 좀 흠집내기다라고 보이고요.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MBC 보도를 통해서 반절을 좀 꾀하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예. 그 선거판 자체를 좀 타락시켜서 국민에게 정치염증 좀 일으키려고 하려는 행위는 아닌지 제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당내 갈등이 봉합되고요. 윤석열 후보의 좀 지지율이 반등이 되니까 또 선대위 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내용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대위는 이런 깊은 내용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또 두 번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가끔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는 시쳇말로 저희 광을 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광을 판다. 네, 예. 진짜 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선대위는 제가 보면서도 놀라는데요. 예. 예, 진짜 일하는 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예. 그러니까 선대본에 뭐 무슨 직책이 없는 분인 거죠? 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국민이 걱정하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후보를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온 국민이 알고 계신데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모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공 스승 또 건진 법사 또 우리 부인께서도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라고 하셨는데 어찌됐건 참 이런 뭐 건진 법사님은 뭐 예를 들면 조계종에서도 그런 스님은 없다라고 네. 밝힌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은 후보 곁에 제대로 된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거에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어찌됐건 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7분 만에 기자회견장을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보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도 여러 가지 변호사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그 의뢰인과 이 대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할 수 있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후보나 이 배우자와 바로 통화를 하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대화하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은하 의원님도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서 대화했는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저 오히려 어제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제 원희룡 그 본부장한테 여쭤봤더니 만나신 적 없다고 하던데 한 번도. 예, 저는 예.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통화를 해봤고요. 네. 예. 통화요. 그 배우자를 뭐 만나고 안 만나고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 체크를 대화도 안 네,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님께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말씀하셔서 변호사가 내용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친한 분들과 통화했던 모든 것을 장경태 의원님은 기억하십니까? 그게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그 녹취됐었던 것이 어떤 게 녹취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다. 저희 정치인들이 가장 난감할 때가 사진 한 장이 잘못 찍혔을 때인 거 아마 장경태 의원님이 아실 겁니다. 이거 신년회에 가서 서로 소개할 때 친하지 않은 분이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을 때라던가 뭐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뭐 정치 공작 하시는 거, 흠집내게 하시는 거 이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일단 양당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지금 좀 거의 초반 쪽 박빙으로 지금 좀 좁혀졌는데 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안철수 후보께 올라가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그 단일화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어느 쪽이 나서든 간에 일단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그쪽이 훨씬 유리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는 뭐 예. 저희가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보다 정권 교체 비율이 높고 정권 교체 여론보다 후보 교체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좀 고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설 전에 1대1 토론을 빨리 이게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설 전에 1대1 저희가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그 되겠죠, 뭐 하겠죠. 부디 예. 하길 바라고요. 다만 좀 저희가 항상 이미 이제 2달 전부터 1대1 토론하자고 했었는데 계속 안 해오시다가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니까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대1 토론을 다른 분과 하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국민의힘에서 좀 조급하지 않았나는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앞으로 이 후보께서도 법정 토론이 3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회로 연장하자고 했지만 다양한 방송에서 지금 우리 YTN도 출연하셔서 본인이 왜 이렇게 라디오 방송도 출연 안 하시고 방송 자체를 출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존경하는 또 허은 의원님과 예. 다양한 방송에서 출연하고 있지만 다양한 그 방송에 제발 후보께서 비공개로 출마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본인의 정치 철학과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얘기인데 TV 토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이 뭐였는지 막 헷갈릴 정도였어요. 예. 질문이 뭐 어떤 거였는지. 질문이 이제 사실은 제가 장기한테 드린 말씀은 그 단일화가 어떤 분으로 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그 지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1대1 토론을 저희가 부담스러운 그래서 상황이냐. 혹시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봐 그렇군요.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허 의원님. 예. 민주당 측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그냥 지금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보통 단일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 봤을 때 설 연휴 전에는 좀 어떤 협의가 시작돼야 조짐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선례들이 많았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뭐 얘기가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예. 지금 오늘에 또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말씀하시는 단일화 예. 측과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1위가 먼저 단일화하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네.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입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뭐 제가 1대1 토론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사실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을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윤석열 후보가 이 11월 초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회복세를 뭐 거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고무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1대1 여론조사 1대1 토론도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이 아닌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미 3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에 속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21대 총선에서 정말 비례정당으로 전락하면서까지 이 국민의힘에 이 소위 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제공했고 4.7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에게도 이 뒤지고 있었던 오세훈 시장에게 양보했고요.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양보안도 제가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상임 전국위원이나 다양한 이 당직을 전혀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서 단일화도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속았는데 4번 속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을 양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현 대표 후보님께서 양보했던 사람 단일화 얘기했던 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저희 쪽인 걸로 알고 있고 절대 민주당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안철수 후보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인지는 듣고 계시는 청취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따른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기보다는 그 주어진 일 지금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한 조선열전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